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역 근처에서 알바할 때 겪었던 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학교 생활과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시간이 늦어섰기 때문에 역사 안뿐만이 아니라 철도길 근처의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탓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한 100m 정도 됐던 거 봤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청 같은 게 펄럭이더군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청 같은 게 날라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나가서 밤에 청소를 할 때마다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내키지 않았던 저로선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괜히 일을 늘리지 않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천조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것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인가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다 보니 힘들어서 나갔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또다시 오는 날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여전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교차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도 늦어서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며 힘겹게 눈을 떴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단발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미친 듯이 역사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에 발이 탁 걸리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뉘어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든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서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팔 한쪽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마음속으로 제발이라는 말만 떠오르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딱 떠지면서 동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동료들이 끌고 와서 휴게실에 뉘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하며 휴게실 안 풍경도 그렇고 가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길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근무를 하는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뒀던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발공장 괴담.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 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의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일이 지난 어느 날 읍내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대문역, 쓰레기통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의 안에는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며 가발 공장에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서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얼추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워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의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알겠습니까? 우리 둘은 같이 웃으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들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열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 머리들 중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저려오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양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에 천장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 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창밖으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랐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을 매다는 장면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